안녕하십니까. 오늘 강의에 앞서 한 가지 공지할 사항이 있습니다. 저희 방송에 두 편이 나갔는데 시청자분들께서 방송이 재밌고 교육가치가 높다고 평가하면서 다음번 방송 시간이 기다린다. 그래서 미리 알려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저희 계제 방송은 매주 화요일과 금요일 두 차례씩 진행합니다. 사실 매주 두 편씩 준비하자면 좀 버겁긴 하지만 특수 상황이 없는 한 제가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조선족은 어떻게 생겨났을까? 그 과정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전번 시간에 우리 이수사를 다뤘는데 그 이수사가 조선족 사회가 생겨난 스타트였고, 오늘 시간에 그 후 과정을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성홍기에 조선인 피가 물들어 있다. 이것은 모태동 주석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조선인들이 중화인민공화국 건립에 그만큼 기여가 컸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럼 왜 조선인들이 피를 흘리고 목숨 바쳤을까? 그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조선인 1세대들이 만주에서 개간한 땅이가 40만 제곱킬로미터인데 중국말은 평방킬로미터라고 그러죠. 한반도 면적의 2배입니다. 한반도 면적이 정확히 22만 748 제곱킬로미터인데 한반도 2배나 되는 땅을 개척했다.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잘 먹고 잘 살려 하는데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당시 집권당이 국민당이었는데 국민당이 당신네 조선인들이 개간한 땅은 불법이다. 때문에 소유권을 박탈하겠다. 농부가 소유권을 박탈당하면 토지를 잃으면 생명줄이 위협받죠. 그 절체절명의 위기에 봉착했는데 바로 그때 공산당이 조선인과 두 가지 약속을 합니다. 우리 따라 적극 항일하고 나중에 우리가 정권을 잡으면 첫째, 토지 소유권을 부여해 주겠다. 두 번째, 공민권을 부여하겠다. 공민권이란 호구를 말하죠. 호구를 해결해 주겠다. 한국말로 말하면 호적을 올려주겠다. 그런 얘기가 되겠죠. 쉽게 말하면 국민당은 조선인들의 젖줄을 빼앗겠다는 말이고 공산당은 젖을 주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젖 주는 게 엄이라고 우리 조선인들은 공산당 따라 적극 항일운동을 했습니다. 국共내전 시기에도 여전히 공산당 편에 서서 국민당과 싸웠습니다. 중국인민해방군 전명한 문인께서, 그분 이름이 하경지인데 이분이 연변을 시찰했을 때 쓴 제사가 산마다 진달래요, 마을마다 열삽이요. 산마다 진달래, 이 진달래라는 건 연변이 주화죠. 마을마다 열삽이. 저희 시골 마을에도 뭐 열삽이가 있었습니다. 마을마다 진짜 열삽이가 있었습니다. 그만큼 목숨을 바쳤다는 뜻이 되겠죠. 1949년에 중화인민공화국이 탄생합니다. 그때 조선인들이 얼마 살았냐? 106만 명이 살았습니다. 그에 앞서 1945년 8월에 광복이 났죠. 그때 만주에서 살던 조선인 인구가 216만이었습니다. 그러다 광복이 나자 반이 조금 넘는
110만 명이 고국 조선반도로 돌아갔습니다. 그럼 어떤 분들이 돌아갔을까? 독립운동하러 만주에 갔는데 광복이 났으니까 거기 남아있을 이유가 없고 해서 돌아왔고, 또 고국에 집이 있고 땅이 있고, 집이 없고 땅이 없으면 머리에 지식이 있던가, 하여튼 쉽게 말하면 있는 분들이 고국에 돌아왔고, 이제 나머지 분들은 고국에 돌아오면 엉덩이 들이밀 곳이 없고 눈앞에는 땅이 있는데, 그 농부가 땅이 생명줄이니까 그냥 거기서 머물러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이 백공육만의 후대들입니다. 자, 중화인민공화국이 건립되자 공산당이 두 가지 약속을 이행합니다. 지켰다는 뜻이죠. 토지 소유권을 부여해주고 호구를 올려줬습니다. 잇따라 1952년에 조선족 자치구를 건립해 줍니다. 자, 이 구라는 건 중국에서 성급인데, 행정급으로 성급인데, 당시 조선족들이 인구와 조선족들이 살고 있는 지역의 면적을 봤을 때 성급은 안 된다. 그래서 3년 뒤에 이 조선족 자치주로 개편합니다. 이 주라는 건 지구급입니다. 예를 들어 길림성 장춘지구, 길림지구, 백성지구, 통화지구 하는 것처럼 연변지구, 예, 지구급입니다. 자, 이때부터 우리 조선족은 중국의 소수민족으로 이제 법적 인정을 받는 것입니다.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중국 55개 민족 가운데 조선족을 빼고 나머지 민족들은 그 땅에서 산 시간이 엄청 오래됩니다. 우리 조선족은 1860년대 이주로부터 시작해서 49년까지 평균, 가가호호 평균 이주 시간을 따지면 뭐 대략 30년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토지 소유권 부여해주고 호적을 올려줬다. 이건 어마어마한 사건이죠. 그렇게 된 이유는 우리 조선인들이 그만큼 목숨 바치고 기여했다는 뜻이겠죠. 때문에 저는 우리 이렇게 얻어온 조선족 호칭을 소중히 간직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렇지 않고 이 고국인 한국에 와서 우리를 조선족으로 불러주지 말라. 그런 행위는 우리 조선인 1세대들이 목숨 바치고 얻어온 데 대한 저는 배신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러고 싶어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 역사를 모르니까 그랬겠죠. 하지만 이런 역사를 좀 공부하고 마땅히 조선족이라는 신분을 자랑스럽게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한국 사회에서는 과거에 반공 교육을 심하게 받았습니다. 때문에 우리 조선족 하면 뭐 중국 공산당 편이 아니냐, 뭐 이런 못마땅한 시선을 보는데, 저는 이 한국분들이 우리 조선족 역사, 조선족이 왜 조선족이 되고 공산당이 우리를 어떻게 대해주고 이런 역사를 모르기 때문에, 이해가 부족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현상에 비해 조선족 역사를 잘 아시는 분들은 조선족 사회를 좋게 평가합니다. 돌 김용옥 교수께서 이런 말씀 하셨습니다. 대한민국을 다 팔아도 연변 조선족 자치주를 살 수 없다.
뭐 물리적으로 연변 조선족 자치주가 대한민국보다 더 비싸다 그런 뜻은 아니겠죠. 저는 이 말씀이 연변 조선족 자치주가 고국 한국한테는 그만큼 소중한 존재다 이런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때문에 한국 사회에서도 우리 조선족에 대한 편견을 버리고 올바른 시선으로 봐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우리 조선족 구성원들은 우리 조선족 역사를 똑바로 알고 조선족 호칭을 소중하게 간직하자. 저는 이것이 목적입니다. 한 가지 좀 안 좋은 예를 제가 하나 드리겠습니다. 10년 전에 모 방송국 오디션에서 우승한 젊은 조선족 가수가 있었죠. 당시에 전체 제한 조선족 사회 가가호호 또 사람마다 거의 동원돼서 투표에 참여했습니다. 물론 그 투표가 어느 정도 작용했는지 객관적인 평가는 지대한 기여를 했다 이렇게 다 평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가수가 동포사회 행사에 초대 가수로 왔고 또 하나은행에서 이 구로중학교에서 추석맞이 행사로서 이제 초대 가수로 왔는데 당시에 관객은 거의 다 조선족 분들이었죠. 그런데 이분들한테 감사하단 말 한마디도 없었어요. 저는 그래서 그 당시에 근본을 잃으면 어떻다 이런 글을 쓸까 하다가 또 어쩌다 조선족 인재가 하나 나타났는데 또 깎아내린다 할까봐 제가 쓰진 않았습니다. 저는 묻고 싶습니다. 조선족이라는 이 근본을 잊고 대한민국에 살면서 얼마나 잘 됐는지 제가 말씀드린 취지는 우리는 근본 잊지 말고 살자 이겁니다. 다음 시간에는 우리 조선족이 고국 한국에서 어떻게 지혜롭게 살아갈 것인가 이 주제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